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보성 메르스 양성 확진 환자와 접촉한 500여 명을 관찰한 결과 아직 관련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모 씨가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뒤 격리되기 전에 접촉한 592명을 조사한 결과 도내 거주자 387명과 타시도 205명 모두 메르스 관련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씨의 동선을 따라 CCTV와 휴대전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접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전남 동부 지역 2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환자와 호흡기 질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 87곳을 지정했으며 전남 동부 지역에선 순천 성가롤로 병원과 순천 한국병원 등 2개 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은 격리시설 마련과 같은 관련 준비를 마친 뒤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안심병원 운영에 들어갑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3곳이 오늘부터 휴관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오늘부터 조례와 용당, 남부 노인종합복지관 등 3곳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순천시는 관내 경로당 649곳 등의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광양과 순천 등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6명이 사채업자와 개인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기강회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경찰서에 소속된 현직 경찰관 3명이 비위 행위로 파면 조치됐습니다. 감찰 조사를 벌인 전남지방경찰청은 신모 경위 등 3명이 지난 2011년부터 접촉 금지 대상자인 한 무등록 사채업자 A씨와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고 A씨로부터 개인당 8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와 3차례 정도 만남을 가진 당시 수사과장 임모 경감과 A씨와의 전화통화 사실을 숨긴 현 여수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에게는 각각 감봉 3개월과 1계급 강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그런 부분 앞에 좀 진즉 조치가 됐으니까 하면 안 됐겠습니다. 순천 모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장모 경사도 한 게임장 업주와 접촉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장 경사가 지난해 수사과에 근무할 당시 게임장 업주 B씨에게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항상 인정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징계를 의지를 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일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와 기후변화에 따라 수산 질병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양식 어장에 세균과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수산 방역관을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질병 감염이 확인되면 양식장 출입 차단과 출하, 이동 제한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개발 과정에서 남게 된 바위산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바위산 정상 일부분을 잘라내고 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잦은 설계 변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하나로공원 한쪽에 자리한 거대한 바위산. 미관을 해치고 낙석의 위험 때문에 바위산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과 25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제거비 부담으로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시가 기존 바위산을 모두 없애지 않고 정상 8m 정도만 깎아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안반에 크랙이 간 부분 이런 것들은 전체 바닥을 약 한 7, 8m 정도 낮춰가지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에 거기에 상단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수시의 방안에 대해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초 여수시는 이 바위산을 전부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바위산이 자리한 옛 웅천산을 깎아서 나오는 안방과 토사를 인근 웅천 앞바다를 매립하는 데 쓰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웅천산 발파도 중 다른 공사장 토사를 반입해서 웅천 앞바다를 매립하면서 갑자기 발파가 중단돼 바위산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갑작스런 설계 변경은 정밀 발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고 지금의 흉물스러운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상 보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도 여러 가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여수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둘 것이냐 없앨 것이냐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웅천지구 바위산. 부분 제거로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여수시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에 지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시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장에 대한 시설 보강이 이뤄집니다. 광양시는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사장 입구에 세족장을 새로 설치하고 피서철 이용객 급증에 대비해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해안가 주변 제방 설치와 안전 지도, 자전거 일주 인증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들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일부 대학들이 대학 구조개혁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위기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불대학교는 2년 전 개교 20주년을 맞아 학교 명칭을 세안대학교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한다며 충남 당진에 제2캠퍼스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교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습니다. 걱정되기도 당연히 다른 학교에 좀 비교당하는 국장이 안 나오더만요. 교육부는 1차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세안대와 목포해양대 등 전국 31개 대학을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고 2단계 평가 대상으로 개별 통보했습니다. 2단계 평가에서 10% 정도는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하위 그룹으로 최종 확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의 신청과 2단계 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서 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최종 결과에서는 D등급에 해당되지 않도록 대학. 교육부는 오는 8월 말 구조개혁 대상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입생 감소에 이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까지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수소차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과 충남 등 앞서 나가는 다른 도시들이 많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12년도에 만든 수소연료 버스입니다. 압축 수소 40kg으로 45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이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기 중에 있는 수소를 연료로 하기 때문에 자원 걱정을 덜고 환경도 살릴 수 있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화석연료는 산업의 아주 특수한 분야만 쓸 수가 있고 일반적인 수송이나 가정에서의 에너지는 아마 수소사회 또는 전기사회 그런 그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가 결합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아마 시프트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광주시는 수소차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 박근혜 대통령이 수소차 산업 육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아직 국내에는 없는 수소연료 융합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광주시는 현대차로부터 기증받은 이 수소버스를 1년 동안 운행하면서 수소 융합 스테이션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처음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전 인프라랄지 연구개발 인프라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요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 라인을 구축한 현대차 공장을 갖고 있고 국내 전체 수소 생산량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울산시가 저 멀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충청남도도 수소차 산업에 뛰어들어 정부의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선정돼 수소차 허브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광주시의 마음을 더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벼 재해보험의 가입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고흥군은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지난 5일까지이지만 마늘 수확과 모내기 등 바쁜 영농 활동으로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보험은 정부가 50%, 고흥군이 30% 정도를 지원하는 보장보험으로 고흥군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양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여수 청소년 해양 아카데미가 다음 달 27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국 고등학교 1, 2학년 중에 해양에 관심 있는 학생 240명을 선발해 운영하며 해양과학과 생물, 해양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학생들은 여수 진난관과 여수광양 항만공사 등도 견학하게 됩니다. 순천시가 올해 2분기 1일 시민시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시장과 하루 동안 함께 지내며 시정을 체험하는 1일 시민시장 참여자를 시민 공모를 통해 선발합니다. 올해 2분기 시민시장은 40대를 대상으로 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순천시가 내년도 국고보조 조림사업 대상지를 접수합니다. 2016년 조림사업은 산림 치유로 인기가 많은 편백나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백합나무와 가시나무 등 경제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산림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헛개와 고로쇠 등의 특용수를 심을 계획이며 사업비는 보조 90%, 자부담 10%입니다. 여름철이면 대량 번식해 어업에 피해를 주는 보름달물 해파리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등량만에 보름달물 해파리가 100제곱미터당 최대 80여 개체가 나고 있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름달물 해파리가 전남 인근 해역으로 퍼질 수 있다며 전라남도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제거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